걸려가지고요. 자, 거기 81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난주에 이게 배웠죠. 자, 금융계약서 뭐예요? 원칙. 어떻게 되죠? 원칙. 요게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하죠.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뭐 더럽게 안 해요. 자, 소유권 이전이고. 그 다음 뭐예요? 자, 부동산이죠. 부동산 중에 뭐는 제외돼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된다. 이건 무조건 숙지해야 돼요. 이거는 어디로 빠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죠. A에 반드시 기억해달라는 게 하나가 있죠. 뭐예요? 요거 판결서나 조서. 올해 이제 금융계약서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 공시법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제 금융계약서가 어디에서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중개사법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거 자, 부금, 자, 토건부, 그 다음에 이제 주금부, 요거죠. 요거였는지 한번 봐봐요. 요거 뭐예요? 5죠. 요거는 뭐예요? X,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금융계약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뭐예요? 가름해 줍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X, 요거는 O. 주택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금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어디 나와 있어요? 80페이지 맨 밑에. 자, 그래서 신고허가 금융제도와 관련돼서 거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오죠. 그러면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증을 제출하면 금인 X,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X, 주택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금인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잘 출제되니까 다시 한번 딱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가 배운 게 여기까지고, 오늘 배운 게 이제 81페이지 뭐가 나와 있죠? 등기필 정보. 자, 우리가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봐봐요.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줘요? 등기 의무자.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공부 열심히 했나 봅시다. 유정은 어때요? 제공해야 안 해요? 또 다 까먹었어요. 유함은 공이잖아요. 공동신청이죠. 언제나 제공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상속인 등기는 어때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하죠. 상속인 등기는 단독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상속 등기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하나만 딱 잡아놔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은 어때요? 무슨 성이 확보돼요? 진정성.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자, 그럼 거기 81페이지 거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칸 봐봐요.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거기 특히 5번 봐봐요. 5번. 뭐라고 써놨죠? 판결. 단 성산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등기 필증을 제출해야 된다. 사실 요거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서류와 관련돼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지문으로 나온 거지 독자적 문제로 나온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거기 판결, 요건 반드시 잡아야 돼. 9번 출제가 됐다고,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되죠? 진정성.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성산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판결서는 받았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기억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감증명. 인감증명 가로 안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방문신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어요. 전자신청은. 왜 전자신청에 적용이 없을까요? 바로 공인인정서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인감증명도 누구 거 제공해줘요? 인감증명도 등기 의무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원칙적으로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 봐봐. 의무자는 뭘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 까먹었어요.
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오늘 딱 7월 며칠이 이래죠. 며칠 남았어요. 딱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4개월. 지금부터 초점을 맞춰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자, 지금 시작하려니까 어때요? 체력이 다 딸려서요. 지금 체력이 소진된 겁니다. 이제부터의 공부는 이제. 자,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너무 조인 사람들은 뭐 체력이 딸려가지고 땡치리가 돼 있습니다. 땡치리.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포기할 생각만 해요? 인생이 인생이 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포기라는 사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포기를 합니까? 엄청나면 남은 기간인데. 조금 봐보면 임금님에 나오면 뭐예요? 뭐부터 하긴 하나? 전자신청인지 방문신청인지. 전자신청이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X야.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방문신청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구 거 제공해주죠? 의무자 거. 의무자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이게 범위를 축소해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놨을 겁니다. 뭐라고 써놨죠? 원래 소유권 명인.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론 뭐예요? 원래 집주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따졌더니 두 개의 원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권리자 의무자가 이제 정립이 됐는지. 자, 이거 배웠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 설정이죠. 누가 권리자예요?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등기 권리자죠. 이 사람 뭐예요? 등기 의무자. 원래 집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B가 C로 등겼어요. 무슨 등기죠? 전세권 이전 등기. 누가 권리자예요? C. 이 사람은 의무자. 원래 집주인은 누군데? A.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봐봐요. 요걸 가르쳐주면 문제를 푼다고. 요번에 뭐 어떤 학원 모의고사 한번 봐요. 전국 모의고사. 자, 한 지문이 나왔어요. 전세권 이전 등기 시에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나왔다고.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그러면 저희가 해석하면 봐봐요. 인감증명이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이전.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전세권. 무슨 등기?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매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전립 하나 시켜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라는 거네. 그러면 이전 등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걸 따져보니까 입주 소유권 이해의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지난번에 부기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안 해?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한매 특약 등기 시 인감증명 제공한다. 어때? X.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너무 요행을 바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은 요거하고 요거는 외워줘야 된다고. 이건 암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요 관계에서 한번 또 따져봐요. 자,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전세권 말소입니다. 말소는 누가 권리자예요? 이 사람이 권리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의무자.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 그럼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제 뭐예요? 숙제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감증명 이게 다 관계가 돼 있어야 돼. 봐봐, 이걸 듣는 순간 인감증명 원래 소유권 명인 등기 의무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인감증명 문제 풀 때는 뭘 찾아? 일단은 이전과 말소. 그럼 찾아놓고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점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공짜가 없어요. 이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바로 인감증명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 두 개를 우리가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 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인감증명 유효기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그거는 뭐 법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과거에 6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개정돼서 3개월로 된 거고. 근데 요 두 개를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뭔가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정액. 정액은 뭐하고 같아?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한번 봐봐요. 전세금 감액. 감액은 말소 등기잖아. 그때는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기 정액 그러면 설정, 감액,
말서. 열심히 연습한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인감정맥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요 두 개만 딱 외워놓으라고. 이게 공식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풀기 하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게 지금 싹 공식이에요. 이거는 최대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공식을 하려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갑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는 머리가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한번 봐봐요. 그동안 갈고 닦았는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단계 말서.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봐봐요. 머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봐봐요. 여기 말서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소유권일 수도 있고, 소유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가등기 말서는 읽어봐요. 선유권일 때 제공하고, 소유권 이외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14회 때 복수 정답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봐봐요. 이거는 이제 머리가 탄력적이어야 돼. 읽어봐요. 수용은 무슨 성? 국가 진정성이죠. 그럼 인감정면도 무슨 성? 진정성. 그럼 수용경계 인감정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불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은 온갖 잡다한 걸 다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잡다한 걸.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죠. 그럼 다 봐봐요. 하나 또 응용하고 가요. 무슨 등기? 적답 등기. 누가 하죠? 그럼 밑에 뭘 깔고 있어요? 진정성, 인감정면도. 진정성. 모든 서류는 진정성이거든. 그럼 촉탁 등기는 인감정면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수업 나갈 필요도 없어요. 인감정면 요거 외울 때까지 사실 진도를 빼면 안 돼요. 사실 이걸 외워서 보내야 된다. 근데 이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타율적으로 강제를 해야 됩니다. 강제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그럼 벌써 이제 감이 있는 사람 봐봐요. 인감정면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거. 벌써 봐봐요. 그 사람이 이제 실력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인감정면을 제공하지 않는 거 뭐부터 찾을까요? 이거부터 찾겠지. 이전과 말서. 그렇죠? 그럼 이전 앞에 소유권이 붙으면 제공하고, 소유권 말소 등기도 마찬가지. 제공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주워 먹어야 돼요. 봐봐요. 저희가 만약에 탄력적이지 못하면 한번 봐봐요. 멸실등기 단독 공동. 단독 의미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논리가 그렇게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머리를 쓰기 싫어서 그래요. 머리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숙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럼 저희가 인감정면이 터졌다. 뭐부터 확인하다? 틀린 거. 전자신청인지 방문신청인지. 누구 거? 등기 의무자. 그러면 두 개. 이전 등기 앞에 뭐예요? 소유권 이해권리. 말소 등기 앞에 소유권 이해권리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15일 때 한번 봐봐요.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저걸 가르쳐주면 써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써먹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자 실력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공부 하나도 딱 하나만 가르쳐주면 써먹거든.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감액은 무슨 등기? 말서 읽어봐요. 건저당이잖아. 건저당권. 건저당권은 뭐예요? 채권, 제국이냐. 건저당은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럼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는 인감정면을 제공한다. 어때? X. 그렇죠. 이게 실력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제. 벌써 공부가 뭐예요? 바탕에 깔린 것은 건저당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고, 우리 저당권은 뭐예요? 채권액이 되잖아. 그럼 채권, 최고액을 한자로 원칙 뭐예요? 이게 돈이잖아, 돈. 돈은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소송의 씨앗은 잘라야 돼, 안 잘라요? 잘라야죠.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벌써 실력 차이가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것만 딱 해놓는다고. 제일 빨리 합격하는 사람은 머리가 백지인 사람.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요거 해놓으세요. 그러면 요거만 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휙 돌아서 또 딴 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나 그냥 그냥 풀 생각을 하지. 요령만 바르는 거지. 문제 많이 풀어서 똑같이 나오면 맞고 똑같이 안 나오면 틀리고. 그게 바로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행이라는 거예요. 요령.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숙제해달라는 거예요. 조건권.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그러면 지웠으면 이제 저희가 다 인감정맥만 보면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인감정맥 누구 거? 등기 의무자. 원래 집주인 등기 의무자. 어디에만 적용있다? 방문신청 두 개. 이전하고 말소. 그럼 앞에
소유권 이해 권리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 등기네.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죠. 말사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봐봐. 우리 23회 때 인감증명이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거든. 인감증명이. 그럼 봐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요 지문이 나왔다. 봐봐요. 소유권 보전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OX. 오죠. A가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임금 의무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이제 23회 때 지문으로 들어가지고 보전 등기. 그러니까 인감증명이 과거처럼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요. 한 개 지문 나와. 등기 필정보도 한 개 지문, 인감증명도 한 개 지문. 이러니까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옛날처럼 뭐 등기법이 봐봐요. 몇 문제예요? 12문제야, 12문제. 지문이 몇 개? 5개죠. 5개니까 몇 개? 60개야. 출제돼봐야 60개야. 나올 게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올 게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요즘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지문 파트대로. 그러면 저희가 인감증명을 요 정도만 딱 숙지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풀이 가서 워밍업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82페이지 6번을 봐봐요. 등기원인의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를 꽂아놔야 돼요. 3개 정도. 그러면 거기 2번 봐봐요. 4번. 자, 거기 토지거래가증 찾았어요? 예, 거기 82페이지. 자, 4번에 토지거래가고요. 나왔죠? 5번은 뭐라고 나왔어요? 농지 취득자격증명. 요거는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럼 봐봐요. 자기가 한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혹시 토지거래가증이 나오면 뭐예요? 자, 사유를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은 거, 요걸 암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증은 제출 사유 아닌 것, 이걸 암기하고 있는지, 그거는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야. 토지거래가증의 논리가 이거거든. 그러면 거기 밑에 아마 써놨을 거예요. 한번 써보죠. 상관이 듣는 사람은. 자, 토지거래허가증 어디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여기가 중요해. 거래가 중요하다. 거래라는 게 거래가 있어야 허가증을 제출하지. 그러면 거래라는 것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대가성이라는 거야. 대가성이라는 걸 알고 봤더니 우리 민법 배운 사람은 바로 유상이구나. 유상 읽어봐요. 유상계약과 뭐예요? 예약이구나. 근데 요 유상계약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2개, 권리 2개밖에 없어요. 소유권과 무슨 건? 지상권. 이게 바로 토지거래가고 이걸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은 거. 이게 바로 이 논리라는 겁니다. 이번에 단하고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자, 여기보다 쑤셔넣어 볼까요? 가등기는 토지거래가증을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또 까먹었어. 봐봐요. 여기 눈 뜨고도 모르는 거야. 가등기는 예약이잖아. 그렇죠? 유상 예약이잖아. 그럼 제공해야 돼, 안 해? 해야죠. 그럼 본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기 예약에서 제공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여기 이제 딴하고 모의고사 문제거든. 가등기가 그래서 가정 토지거래가 구역과 관련돼서 그러면 가등기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제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본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제공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19회 때 한번 우리 공시법에서 출제된 거. 뭐라고 써놨어요? 임차권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권리는 2개밖에 없다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 임차권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요거라도 그러면 요거는 공짜가 없어요. 요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요거는 그러니까 요걸 외워야지. 우리 형님들은 자꾸 뭐야?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걸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면 터지는 거지. 이제 터지는 거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몇 개 점검 한번 해보고 갑시다.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수용은 누가 해? 누가? 자, 토지거래가증도 무슨상? 진정상. 그럼 수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증여는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네, 여기 또 까먹었잖아. 이상한 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원리거든. 이게 원리거든. 요게.
여기 올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끔가다 이제 진정명의 회복등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등기 봐봐요. 진정으로 명의가 회복됐잖아. 그럼 계약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진정명의 회복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까지 이제 방향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런 이제 거진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요걸 제공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걸 외우고 있는 건지 원리를 외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 자, 지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 보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읽어요? 읽어보라 그랬더니 필지. 아, 좋아요. 한 필지라는 거야. 제가 그걸 읽은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읽으라고 그랬잖아. 유상, 계약과 애약, 소유권과 지상권. 이거는 무조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면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활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활용해 먹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거기까지 실력 차이라는 거야. 실력 차이라. 그게 실력 차이.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토지거래 가증이 떴다. 여기 봐봐요. 뭐예요? 거래, 모선상, 대가상, 뭐예요? 유상계약과 애약,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그거는 외워둬야 된다라는 거야. 외워둬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딴 거는 안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자기가 이제 토지거래 가증이 떴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모선상, 대가상, 뭐예요? 유상계약과 애약, 모선권, 소유권과 지상권. 뭐 없어.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몇 개 점검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잡아보죠. 그 밑에 뭐가 나왔어요? 농지취득.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것도 우리 독자적 문제로는 우리 공시법에서 출제되지는 않고요. 지문으로 파트 봐서 들어가서 몇 개, 한 개 지문 아니면 두 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어디서는 논점이에요? 공법에서 농지법. 농지법이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취득이 뭔데? 이게 거래야, 거래. 벌써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 농지취득. 농지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벌써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가르쳐주면 상황을 해본다고. 자, 저는 눈 감고 있을게요. 봐봐요. 농지분할협의서. 농지분할협의서는 농지취득 자격증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유는 분할협의서잖아. 거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걸 가르쳐주면 요걸 이제 푼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걸 가르쳐줘도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는 봐봐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그러면 그래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거기 가요. 뭐야? 학자예요, 학자. 그 학자에서 저 어디로 가면 돼? 대학원 저 가서 수업을 들어서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취득을 쭉 쳐서 읽어봐요. 취득. 무슨 행위 있어야 돼? 알고 봤더니 거래 행위가 있어야 돼. 뭘까요? 계약이라는 거네. 계약은 유상과 무상이든 괜찮아. 일단 계약이어야 돼. 거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읽어봐요. 무슨 계약? 유상 계약과 무상 계약이야. 그럼 플러스 무슨 등기가 돼? 소유권 이전이 해야 된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이 해야 된다는 거야. 소유권 이전.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 줬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활용해 먹는다. 쑥 집어넣어 볼까요? 자, 요즘 뭐예요? 요즘 이마트에서 쓱 하잖아. 주문하면 쓱 왔어요. 그러잖아. 쓱 집어넣어봐. 쓱 집어넣어봐. 뭐예요? 얘가 봐요. 가등기.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가등기는 예약이잖아. 여기는 뭐야? 계약이잖아.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언제 제공하면 돼? 본등기 시겠죠. 본등기 시.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기 오늘 테스트 한번 해봐요. 공식을 가르쳐 줬는데도 공식을 못 활용해 먹는다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다시 한번 쓱 집어넣어 보자. 쓱 집어넣으면 쓱 튀어나와야 돼. 쓱. 자, 정의요.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정의는 무상 계약이니까 제공해 줘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수용은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수용은 쓱 집어넣으니까 계약이 아니네. 그럼 여기 쓱 집어넣어봐요. 자, 우리 17회 때 2.5점짜리.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이 아닌가? 상속.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상속. 그럼 또 하나 이제 우리 지문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농지를 시효 취득한다. 농지를 시효 취득했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당해버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
농지를 시효 취득했죠.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거래가 없잖아. 그죠? 거래가 없잖아. 거래가 없잖아. 그럼 봐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는 거 그걸 애울 게 아니라 요 원리를 애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애우라는 거예요. 요거를 애우라는 거예요. 저보고 정리해달라고 그러는데 정리 못해줘요. 본인이 알아서 정리해요. 자, 모 형님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뭐예요? 점심 세 분이. 자, 여기 봐봐요. 올해 11월 달에 처음 시작한 분이 계셔. 우리가 이제 몇 년생인지 봐봐요. 몇 년생이에요? 54년생. 연세가 어떻게 돼요? 점수 한번 이야기해 줘 볼까요? 학교는 90, 민법 97.5, 공시법 90, 그 다음에 공법 95점, 학교 중개사법 95점. 봐봐요. 54년생이야. 11월 달은 왜 똑같이 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 왜 같은? 그럼 제가 여기는 두 과목을 강의하는 학원이거든. 같은 과목을 가는데 11월부터 꾸준히 했는데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뭐예요? 면장님이에요. 한 분은 면장님이고 한 분은 뭐예요? 자, 한 분은 뭐예요? 대기업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봐봐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한번 반성도 한번 잡아봐요. 기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맨날 감사해. 11월 달, 12월 달 나오면 두 분이 저보고 와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아유, 선생님, 기가 뚫렸어요. 기가 뚫렸어요. 고마워요. 또 1월 달에 눈이 뚫렸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모든 걸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는 겁니다. 점수 진짜요. 보여줄게요. 그러면 성적 나오면 제가 떼다가 복사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학원에서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본받으라고 그래요. 이분은 쓰지도 않아요. 그냥 뭐예요? 쓰지도 않고 집에 가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나게 외운다고 뭐예요. 엉뚱하네. 그럼 봐봐. 농지 취득 자격증은 그럼 가르쳐줬잖아. 취득이. 그래. 읽어봐요. 계약, 그럼 뭐예요? 유산, 무산, 소유권, 이전. 그렇죠. 소유권, 이전. 자, 그래서 두 분이 뭐예요? 한 분은 면장님과 한 분은 나이가 똑같으셔요. 다 뭐예요? 전 과목이 90점 두 분이 나옵니다. 답안지 딱 붙었어요. 뭐예요? 답안지 뒤에다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똑같이 시작하는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본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한번 잡아보라는 겁니다. 한번. 자, 오늘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 죽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자, 그러면 여기 무슨 정면? 인감정면. 무슨 신청? 방문 신청. 전자신청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소유권 이익 권리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이익 권리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열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자, 토지 거래 과정은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거래, 특징은 대가성, 유산, 계약과 예약. 그렇죠.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 그렇죠.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은 일단 취득을 치면서 거래라는 걸 잡고, 취득은 뭐예요? 계약. 계약은 유산, 무산, 플러스 소유권, 이전.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농법, 공법에서 배우면 돼. 농지법.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은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독자적으로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문으로 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번 잡아주시고. 자,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하나 이해하고 갈 거 있어요. 자, 검인계약서도 결론 모든 서류는 무슨 성으로 끝나요?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이 보장되면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자, 판결도 무슨 성을 합법해? 진정성. 그럼 판결은 봐봐요. 왜 판결도 진정성이고 검인계약서도 진정성인데 왜 근저지? 여기서부터예요. 봐봐요. A라는 사람이 A하고 B하고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검인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원 가서 판결서를 소송사기로 해서 판결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판결서를 받아서 검인계약서를 면탈할 목적이 있어 없어? 있어.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래서 구멍을 막아놔서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정치법에서. 자, 그게 오른쪽 나와 있어요. 오른쪽. 자, 오른쪽 83페이지 맨 위에 A적 측면으로 한번 가봐요. 일단 두 번째 칸을 한번 봐봐요. 오른쪽. 일단 판결이라는 걸 일단 행강편 쳐놔요. 판결이라는 걸 먼저 쳐놔야 돼. 자, 그러면 등기신청 소유권 이전일 때 해당 의사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이 판결서를 먼저 행강편 쳐놓고, 자, 봐봐요. 이 판결서를 먼저 현강편 써놓고 앞에 두리번 거려봐야 돼.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없다. 그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앞에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그러면 어디가 주 포인트야? 판결서, 그 다음 부수적으로 앞에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오른쪽 83페이지 두 번째 칸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제3자 동의 승낙 허가서가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자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잡아놓으면.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7번에 뭐라고 나왔죠? 대리권하는 증명서면.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을 묶어요. 아니 8번하고 9번을 묶어봐요. 자, 주소 증명 정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걸 두 개를 묶어봐요. 요거는 자 봐봐요. 자, 요거는 좀 이해를 한번 해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기로 했다. 매매하기로 했다. 요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되거든. 여기서 권리자는 누굴까요?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되죠. 요 사람은 뭐가 돼? 의무자. 그러면 요 사람은 등기부에 주소 있어 없어? 주소 있잖아. 주민등록번호도 있어 없어?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증명서면은 당차 등기될 사람 누구 거? 등기 권리자 거 그죠? 권리자 거. 그래서 요 8번하고 9번은 누구 거 제공해준다? 그 옆에다 하나 위에다 이렇게 묶었으면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등기 권리자 거 제공해주는 겁니다. 근데 등기 권리자 거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요거 가르쳐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등서증명 전문가, 주민등록 전문가,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누구 거?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자, 그러면 모학원의 전국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으면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럼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될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 말소는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렇죠? 말소는. 그럼 또 하나 봐봐요. 우리 첫 시간 1장 거진 다 배웠습니다. 읽어봐요. 변경이 뭔데? 객체의 변경이잖아. 주체의 변동이 없잖아. 그럼 변경은 뭐다? 변경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문제가 문에 딴하고 모의고사 나왔어요. 다음 중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뭘 찾아라? 말소와 변경. 그렇죠? 말소와 변경을 찾아.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주소 증명 정보가 나오면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이걸 원리를 생각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럼 주소 증명 전문가, 주민등록번호 읽어봐요.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그게 뭔데? 권리자. 그럼 읽어봐요. 말소와 변경은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A적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자, 이 사람은 뭐예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여기는 의무자. 그러면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봐요. 세금 문제가 발생해. 이 사람은 무슨 세를 내요?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A적으로 등기 의무자도 제공해준다. 그게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거든. 작년에. 거기 봐봐요. 저기 8번의 주소 증명 정보에서 2번 봐봐요.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만 뭐라고 써놨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도 등기 의무자도 전무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작년 중요하다고 그랬거든. 근데 올해는 출제돼야 안 돼? 안 돼. 왜?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출제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구 것도 제공해준다. 의무자도 제공해주고 권리자도 제공해줘. 봐봐요. 어떤 사람은 자 봐봐요. 이제 하나 나와주면 자 어떤 사람은 이제 감각적으로 푼다고.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그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한번 볼까요? 이거는 OX예요. 오죠. 매도인이 아무 말 없으면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거든. 자, 매수인의 인감증명 어때? X.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죠. 제공할 필요가 없네요. 근데 여기 봐봐. 무슨 증명? 주소증명 증명. 의무자도 제공했고 권리자도 제공해준다. 맞네요. 자,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매수인은 뭐의 권리자의 의무자의 권리자 제공할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도 나온다고.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주소증명 정보는 아까 누구 것도 제공해?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거 제공해? 등기, 의무자 거 제공. 그러니까 매도인은 아무 말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가 되거나. 얼마나 참 좋은 문제예요. 저희가 이해가 됐으면 이런 것들도 참 좋은 문제죠. 옛날에 모의고사 출제해놨더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과거에. 근데 옛날에는 참 제가 어렵게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모의고사를. 근데 어차피 뭐 어려운 문제도 안 나오는 거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의미 정도는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소 증명 전문가,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뒷장으로 넘겨보죠. 자, 작년에 거기, 그럼 84페이지 저기 맨 위에 봐봐요. 도면이 하나 있어요. 대장 밑에 뭐가 있죠? 도면. 도면에도 작년에 하나 출제가 됐네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금. 전세금은 당연히 등기가 되죠. 자, 전부도 될 수, 부동산 전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부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전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없겠죠.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잖아. 그럼 작년에 이거 하나 깨끗해 봐요. 이거 하나 출제됐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전세금, 내재는 지문, 용익물건. 그러면 용익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 그렇죠. 도면 첨부. 그러면 거기 이제 샘플로 하나 잡아서 건물과 관련돼서 거기 4번을 한번 샘플로 잡아놔요. 건물의 일부,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그때는 뭘 첨부한다? 도면. 작년에 요거 하나 출제됐네. 요거 하나. 매번 이야기했던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한번 잡아놓으시면 돼요. 뭐지 이제 나머지는 문제풀이 하다 보면 저절로 익혀져요.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문제풀이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방법. 몇 하나 돼 있어요? 이하나. 그럼 불러봐요. 방문 신청과 전자신청. 그렇죠? 전자신청. 자,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전자신청. 요거죠. 요거는 매년 나온다고 출제했어요. 항상 지문으로 나와요. 언제든지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다고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맨 밑에 85페이지 무슨 신청? 전자신청. 별표 5개 놓고 대비를 또 해놔야 돼. 그러면 작년에 전자신청이 몇 개 질문이 나왔느냐? 2개 정도가 나왔죠. 나오기는. 그러면 전자신청에 적격자, 부적격자가 있어. 그러면 부적격자는 누굴까요? 비법인.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볼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몇 번이 나와 있어요? 거기. 자, 두 번째 거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밑에 자, 1번 대한민국 국민, 2번은 애국인, 3번은 법인. 그 밑에 그거 찾으러 왔어요.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이번에 단학원 모의고사 5군데 출제됐네. 다음 중 전자신청을 할 수 없는 자를 골라라. 여기 봐봐요. 대표적으로 봐봐요. 삼성전자는 할 수 있어, 없어? 법인이니까. 자, 농협협동조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죠, 있어. 뭐라고 써놨죠? 박찬호 장학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5군데 전국 모의고사 출제된 거거든. 그러니까 형님들은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는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법인을 이렇게 이제 뭐예요? 삼성전자 법인, 농협협동조합 법인, 박찬호 장학회는 바로 비법인,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비법인 할 수 있어, 없어? 전자신청할 수 없죠. 무슨 신청을 해야 돼? 방문 신청을 해. 자, 또 하나 거기 밑에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이 누구죠?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가 뭐예요? 자격자 대리인이야.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만. 그렇죠. 변호사, 법무사만. 작년에 출제된 게 그 두 개 지문 출제됐어. 작년에. 매년 확인하는 거잖아요. 매년 확인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확인해 줄 거. 거기 가로 2번에 봐봐요. 가로 2번에 무슨 등록이 나오죠?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자 봐봐요. 우리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신청하기 전에 미리 무슨 등록을 해야 돼?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사용자 등록. 우리가 회원 다음에 들어갈 때나 뭐 내부 들어갈 때 회원 가입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전자신청하면 뭐 해요? 회원 가입하세요. 이게 무슨 등록이다? 일종의 사용자 등록이야. 사용자 등록은 누가? 사용자 등록 다 보니까 보면 그 회원 가입할 때 뭐 정해요? 아이디 정하죠. 비밀번호 정하죠. 제3자한테 시킬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시킬 수 없어요? 비밀번호, 고유번호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사용자 등록은 직접 출석해야 된다. 직접 자기가. 직접. 근데 그러면 제가 직접 출석 안 하고 싶으면 누구 시키면 돼? 변호사, 법무사를 시키면 되는 거야. 변호사, 법무사가 전자신청할 때 걔네들이 뭐예요? 바로 사용자 등록을 하거든.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 대리 신청할 때 뭐예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어때? X.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몇 자죠? 네 자. 사용자 몇 자죠? 세 자. 그러면 몇 년? 3년. 그러니까 또 3년마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누구 밥그릇 채중일 거야? 변호사, 법무사 밥그릇 채중일 거야. 그럼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몇 년 계약을 하죠? 보통 2년 계약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가게 중개업을 차렸다. 몇 년까지는 버텨야 돼? 2년까지는 버텨야 돼. 그래서 3년 차에 뭐가 생긴다? 단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6개월 버티다가 뭐 장사한다고 뭐 일이 안 된다고 접어버리고 그거는 뭐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적어도 되든 안 되든 몇 년은 버텨봐야 돼. 2년. 2년을 버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총알이 있어야 됩니다. 총알이 뭐예요? 돈이거든. 그렇죠. 총알. 그러니까 2년은 버틸 여력은 있어야 돼. 그러면 2년만 버티면 이제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거든. 단골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중개업을 딱 차려놓고 안 된다고 해서 3개월 만에 질 거. 그럼 뭐예요? 또 저쪽 가서 안 되니까 3개월 만에 맨날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은 몇 년이 돼? 3년. 그러면 우리 오른쪽 가서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 그거 확인해 놔야 돼. 또 출제될 수 있거든. 자, 사용자 등록이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어때? X. 뭐야? 3년으로 한다. 요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쭉 한번 넘겨봐요. 올해 이제 그러면 올해 만약에 시험이 어려진다. 만약에 어려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91페이지 봐봐요. 이제 전자신청을 떨어뜨려 버린다. 전자신청이 나와서. 그러면 8번하고 9번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봐요. 가로 8번하고 가로 9번. 자, 자기가 읽어봐요. 자기가 독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읽어보셨어요? 그럼 답변만 한번 해봐요. 전자신청의 제한은 자, 동일한 서면으로 제한한다. 어때? X.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하는 거야. 방문신청은 서면으로 하지만. 그래서 거기 봐봐요. 전자신청의 제한은 전산정보 처리를 사용해야 하고 이 경우 전자신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해야 돼. 근데 거기 봐봐요. 각하결정 한번 봐봐요.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읽어봐요. 전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면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각하는 그러면 각하는 뭐예요? 각하는 방문이든 전자신청이든 뭐예요? 요거는 서면으로. 자, 제한은 방문신청이면 방문 제한은 어때요? 그때는 서면으로. 전자신청은 전자적으로 해줘야 돼. 그게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개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그거 잘못하면 꼼짝 못하게 당해요. 근데 전자신청이 올해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전자신청이. 그럼 작년에 기본 전자신청이 적격자, 부적격자,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이 출제됐으니까 올해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하나가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올해 형님들을 붙여주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다음 중 등기신청과 관련된 등기신청 사무와 관련된 서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전자신청의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어때? X. 그럼 벌써 붙여주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뭐 떨어뜨리려고 봐봐요. 전자지하의 경우는 전자신청의 경우는 전자지하의 경우는 동일한 서면에 따른다. 어때? X 뭐요? 전자적으로. 떨어뜨리고 나오려면 벌써 거기를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일단 전자신청은 작년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질문 나왔어요. 그러면 그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는 거 부탁 좀 드리고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간신히 여기 왔어요. 자, 봐봐요. 자, 얘가 뼈 대집을 받았어요. 뭐죠? 매수인이죠. 어디로 왔어요? 방문 신청이라면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 등기소는 뭐하러 왔어요? 이제 접수하러 왔잖아, 접수. 등기하러 왔다 그러지 말고 접수하러 왔다고 그래. 그러면 등기소에 누가 있어요? 등기관. 등기관이 뭐예요?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봐봐요. 제목이 뭐라고 붙였어? 접수 및 심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접수 효과로 가야지. 방문 신청은 등기관이 등기 신청서를 받았을 때 나타나고, 전자 신청은 읽어봐죠. 전자적으로 할 때, 저장된 때.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어떤 거 봐봐요. 자, 접수 시기네. 접수 시기. 벌써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뭐예요? 완료 시기가 돼. 완료 시기. 자, 접수 시기, 그럼 뭐예요? 접수 시기.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렇죠. 교합한 때. 그래서 접수 시기는 결론적으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얻을 때, 저장된 때.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해 줘야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60개 지문 중에 그거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92페이지 이번에 무슨 사유가 나오죠? 각하 사유가 나오네. 각하 사유. 여기에서 이제 4문제 중에서 5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 벌써 1장에서 다 배운 거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관이 심사에서 이제 등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거부 처분이잖아. 자, 각하 결정과 관련돼서 각하는 몇 개예요? 29조 11개를 열거하고 있죠.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봐봐요. 작년의 문제도 거진 보면 모의고사 지금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뭐예요? 12문제 중에 전부 6문제, 8문제는 뭐냐?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거든. 등기법에서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그러면 거기 봐봐요. 거기 박스 안에 한번 들어가봐요.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10번. 그걸 딱 박스를 딱 쳐놔요. 그게 적어도 모든 등기법의 문제의 바탕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또다시 어디에 정리해놨어요? 이미 다 배운 거. 오른쪽 가봐요. 무슨 정의? 핵심 정의. 핵심 정의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찾았어요? 예, 거기에 별표가 5개. 그러면 그거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는 거야. 마르고 닳도록. 우리 애국가 부르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전부 다 배운 거잖아. 봐봐요. 유치권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 몇 호로 갈까요? 2호로 가죠. 2호로.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몇 호로 갈까요? 2호로 간다고. 전부 시험 모의고사 봐봐요. 아마 모의고사 나오는 게 전부 이겁니다. 일단 초창기에는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 우리 저번에 어떤 거 이런 것들 봐보죠. 저는 보상신. 자, 그다음에 자가용. 그다음에 자점포. 그렇죠? 그러면 저는 뭐예요? 이거 무슨 등기? 어전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되죠. 그러면 일부 지분에 대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전원은 돼, 안 돼? 되죠. 자가용은 뭐예요? 가등기는 자기는 되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되죠. 전원 지분은 돼, 안 돼? 안 돼. 요 포괄유정은 어때요?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고. 읽어봐요.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매년 또 2.5점짜리 여기서 탄생하게 되잖아.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무조건 잡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1호는 무슨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의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우리 민법의 절대적 무효와 같은 거야. 절대적 무효. 3호 이하는 뭐하고 같아요? 상대적 무효라는 거야. 그러면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언제나 무효야. 당연 무효야. 설사 등기가 되면 무슨 말소 시킨다? 직한 말소. 말소자는 기분이 더러워 좋아?
더러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 돼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측면이에요. 모의고사 보고 등기법 2개 맞았나요? 기가 막혀요. 2개 막혀. 이거 하나만 해도 4-5개나 맞는다. 4-5개나 맞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결론은 뭐예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철회, 취소, 차이점은? 봐봐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5번에 계약법하고는 민사특별법 할 건데, 아무리 저는 아버지가 죽어도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강의하는 도중에는 안 갑니다. 끝나고는 갈까? 해줘도 안 듣고, 그러니까 또 안 나온다고 투덜투덜하고, 대체 집에 가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번 봐야죠. 피곤하다. 집에 가고 뭐하다고 피곤하고 약속 있다고 가고 어젠가 그게 검정에서 이제 금요일날 분당에 젊은 애 야단 되게 맞았거든. 막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제가 아니 젊은 놈이 수업 중간에 가는 놈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 상황에 그래서 얼마나 욕을 했더니 제가 기준 약속이 있어서 갑니다. 약속이 있으면 가기는 뭘 가요? 젊은 사람이 약속이 있으면 무슨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급한 약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초라 취소도 차이점도 이게 몇 번 했느냐? 30번이 넘었어. 30번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회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효과 발생 전. 이거는 발생 후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이 철회는 뭐하고 같으냐? 등기 취하하고 같단 말이야. 취하.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할 때, 완료 시기, 교합한 때. 그럼 취하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그게 뭐냐? 교합 전이라는 거야. 그럼 그 밑에 봐봐요. 등기 신청의 취하는 뭐하고 같다? 밑에 철회랑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철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하나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형님들을 떨어뜨리려면 올해 하나, 나머지는 수업 들어서 문제풀이하면 저절로 익혀지는 게 하나가 있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에 넘겨보면 기타 5번을 봐봐요. 5번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 법적 근거는 뭐라고 써놨어요? 규칙 51조. 요 횡강편 닦잖아요. 이 개정 전에는 요 등기 취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말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음 중 또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신청에 관련된 사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등기 취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했다. 어때? X 마련하고 있어요. 규칙 몇 조에서? 51조에서. 그거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 돼. 그렇다고 취하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한계 지문. 만약에 형님들을 붙여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등기 취하의 시점은 등기 완료 전에 한다. 그건 맞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럼 붙여주려면 그 지문이 나오고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한다면 벌써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등기 취하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했다 안 했다? 했다. 어디에서? 규칙 51조. 근데 요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규칙 51조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규칙 51조의 의미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취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접수를 했어요. 심사를 하고 등기를 완료해서 취하도 다 했고 근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 그 밑에 무슨 신청? 이의신청이야. 그러면 이의신청은 어디 안 나와 독자적 문제로. 근데 지문으로는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이의신청도. 그러면 이의신청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측면을 잡고 있느냐?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옆에서 이렇게 한번 옆에 공간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자, 이의신청이 나올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찾아봐야 돼. 이의신청이 나왔다. 이의신청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부터 찾자? 각하인지 실행인지를 찾아. 그러면 각하라는 것은 이 앞에 사유가 볼 것도 없어. 각하라는 것은 볼 거 없어. 이제 앞으로 각하는 뭐 읽어봐요.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야.
언제나 이신청. 그러니까 우리 각하사유가 몇 개가 있어요? 11개가 있죠. 그러면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이신청. 앞에 아무것도 있는 걸 필요가 없어. 요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무슨 신청이다? 이신청. 자, 그럼 저희가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지문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각하 결정에 대해서, 각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와 제3자가, 당사자와 제3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그러면 저희가 아직까지 11월부터 지금 몇 월달까지 6월달까지 6개월 들어가면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봐. 무슨 결정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와 제3자의 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X? X죠. 왜? 각하는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제3자는 이 신청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 근데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올해 출제 예상 지문인데 근데 이 지문도 봐봐요. 생각 없이 오니까 그러는 거야. 생각 없이. 그러니까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거든. 그러면 거부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당사자가. 그럼 각하 결정에 대해서 누구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각하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거부라는 의미야, 거부. 그럼 여기에서 이의 신청인은 누구만 될 수 있다? 당사자만 될 수 있다. 당사자. 자, 이게 무슨 뭐예요? 실행은 이제 실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외우라고 그러는 거야. 29조 메토 2호, 29조 메토 2호, 맞죠? 2호. 그래서 1호와 2호라는 거야. 1호와 2호. 그럼 1호는 무슨 위반?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얘만 이신청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실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거 앞에를 1호인지 2호인지. 그래서 제가 1호, 2호를 그냥 계급품을 물으면서 외우라는 거야. 1호는 무슨 위반이다?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등기가 실행돼서 안 됐어요? 됐죠? 실행이 됐으니까 제3자도 피해볼 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제3자. 제3자가 누군데? 이해관계인이다. 그래서 올해 이의신청이 지문으로 나올 거예요. 올해 이의신청이 독자적 문제는 안 나와. 26개 때 출제가 돼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의신청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하러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의신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뭐부터 찾아야 돼? 각하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 언제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실행은 몇 호만 앞에? 1호하고 2호. 1호는 무슨 위반? 하나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얘만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제3자가, 이건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1호는 봐봐요. 1호와 2호는 뭐예요? 읽어봐요. 1호와 2호는 읽어봐. 각하나 실행이나 언제나 뭐에 대해서? 이의신청의 대상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의신청의 대상이다. 의미를 그렇게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자기가 그러면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자,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라. 각하 나오면 언제나 이의신청. 앞에 사유 볼 것도 없어. 자, 각하는 거부됐죠. 제3자 피해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당사자만. 자, 실행이 나오면 몇 호? 1호와 2호. 요만 이의신청. 실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수리라는 것은 등기를 받아들인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얘만 이의신청의 대상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당사자 또는 무슨 관계? 이해관계인. 그러면 요 정도만 엄청 공부를 안 하려면 지금 확인하는 요 정도만 확인해도 올해 문제 푸는 데는 등기법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만 거기에서 나오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아, 그분이 그래. 그분이 그래요. 자, 그거는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강의하는 거야. 그분이. 봐봐요. 어제 봐봐요. 제가 이러고 강의할 체력이 되는지 봐봐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5시에 잤어. 1시간, 집사람이 데려다 줄 테니까 1시간 반만 자고 가래. 그래서 1시간 잤어. 1시간 자고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마이크 들고 강의할 정도면 제가 하겠어요?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지. 그분이 와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읽습니다. 각하는 언제나 이 신청에 대해서 누구만 당사자만 실행수리가 나왔다. 1호, 2호. 1호는 하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야. 왜 대상? 이 신청. 이거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누군데? 제3자. 그럼 당사자를 5자로 본지만 등기 신청인. 11자로 본지만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이게 이제 길게 늘려지는 거예요. 이제 늘려진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잡고 이의 신청을 접근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의 신청 안 해도 좋아요. 올해 안 나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의 신청이 안 나올 수는 없어. 지문은 나옵니다. 한 개 지문은. 그 한 개 지문 중에 유일하게 꼽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각하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제3자,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어때? X. 제3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각하라는 것은 거부가 된 거니까 아직 등기가 실행된 게 아니잖아. 그럼 제3자는 피해볼 일이 없다.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당사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